소금은 해로운가 이로운가에 대한 주제는 우리가 정말 열심히 토론하고 논의해서 때로는 필요하다면 논쟁을 해서 무엇이 맞는가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는 식자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면 당연히 소금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소금이 해로운가 안 해로운가, 얼마만큼 먹었을 때 우리 몸에 가장 유익한가 등의 심도 있는 논의는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올바른 소금 적정 섭취량을 찾고 또 질 좋은 소금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 왜? 소금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소금이라는 주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무조건 해롭다고 하고 기피할 것인가, 아니면 적정선을 찾고 질 좋은 소금을 찾아서 올바른 소금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생활하며 또 우리 다음 세대에 소금에 대한 바른 정보를 물려줄 수 있는가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간과한 게 아닌가, 그냥 일방적으로 소금이 해롭다는 견해만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금이 해롭다고 주장하는 국내에 여러 박사님들이 있습니다. 현미채식을 강조하는 황성수 박사, 그리고 유영석 박사, 그리고 콩팥 전문의 김성권 박사 등 국내의 유명한 박사님들이 소금에 대한 유해론을 펼치면서 소금을 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학 박사들의 주장은 상당히 파급력이 있죠. 일반적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뭔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이 해롭다는 박사님들의 주장. 일일이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부분들을 찾아서 반박하면 좋겠지만 그럴 시간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소금은 생명이다 1편에서부터 30편까지 그래도 검증된 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역시 데이비드라는 전문의가 주장하는 이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금이 좋으니 먹어라, 싱겁게 먹는 것은 나쁘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도 결국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이 박사님들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저염식을 하면 되는 거고, 또 이건 이론을 살펴보니 크게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적정한 소금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는 거는 여러분들 자신이 해야 되는 거지 이 박사들이나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결국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고,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과 논리적인 사고력을 총동원해서 이쪽 이론도 들어보고 저쪽 이론도 들어보고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하는 이야기지만 정확한 소금에 대한 인식 없이 지방이 어떻고 단백질이 어떻고 비타민이 어떻고 어떤 건강식품이 어떻고 올리브 오일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을 아무리 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매일 우리 식습관에 녹아 들어가 있는 소금에 대한 명확한 견해와 정의 없이 건강을 유지한다거나 건강식품을 찾아서 몸을 건강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뼈대가 빠진 겁니다. 기본적인 걸 하고 그 다음에 식품에 대한 다른 식품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해야 되지, 우리는 지금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해롭다는 박사님들의 주장은 첫째 인용하는 것을 WHO의 권고상 나트륨의 권장 섭취량이 2.3mg, 2.3g이죠. 2.3g 소금으로 환산하면 약 6g의 소금이 됩니다. 6g의 소금 이하로 섭취를 해야 된다. WHO가 하면 정답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는 여러 번 했습니다. WHO의 연구비는 어디에서 나오고 이들의 자료는 정말 믿을만한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왜 계속 WHO 이야기를 하는지, 또 각 나라마다 식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금 섭취량의 차이도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저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고혈압의 원인이다. 소금이 고혈압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그 근거가 거의 확실합니다. 더군다나 소금의 질에 따라서 혈압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고찰해야 되는 부분들은 또 세부적으로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 100년 동안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의 소금 섭취량은 일정했습니다. 일정하게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혈압, 비만, 당뇨 이런 증상은 계속 증가를 했죠. 소금의 섭취량은 같은데 고혈압 환자는 증가하더라. 그러면 다른 데서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설탕이나 그럴 땐 식습관,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잘못 먹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소금 섭취량은 그대로인데 이런 질환이 늘어나고 있고 다른 식품에도 죄를 물어야 되는데 죄 없는 소금만 가지고 계속 두드려 패는 거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소금을 3g 내지 5g 줄였을 때 하루에 상당히 많은 양을 줄였을 때 겨우 1에서 2포인트 정도의 혈압을 감소하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 뿐이었는데 때로는 오히려 고염식군에서 소금을 많이 먹는 군에서 저염식하는 군보다 혈압이 더 낮게 유지됐죠. 그런 자료를 우리는 다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하는 게 동물들은 소금을 먹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찾아보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들은 소금을 먹지 않는데 이게 자연이다. 그래서 소금을 먹으면 안 된다. 동물도 먹지 않는데 왜 사람은 소금을 먹느냐. 이런 정말 제가 보기에는 유치한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정말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생 염소입니다. 야생 염소가 이 이탈리아에 있는 북부 지역에 있는 댐에 이렇게 붙어서 소금과 미네랄을 핥아먹고 있습니다. 이게 소금기가 물이 마른 부분에 소금기가 이렇게 배어 나오니까 요거를 먹으려고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소금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죠. 소금을 먹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소금은 생명이죠. 채식동물은 특히 소금의 섭취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물론 풀을 통해서 일정 양의 소금을 섭취하기는 하지만 부족하니까 이렇게 소금을 찾고 있는 거고 이것도 소금 덩어리입니다. 소나 말에 소금 덩어리를 던져주죠. 이렇게 핥아서 먹게끔. 그래서 이거를 솔트릭이라고 합니다. 염소도 먹고 말도 먹고 젖소도 먹고 양도 먹고 그래서 암염을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이렇게 애니멀 솔트 릭이라고 해서 울타리에 이렇게 걸어놓고 먹게 합니다. 양에 먹게 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동물의 역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양이 더 건강하다. 소금을 먹었을 때 소금 주니까 양이 더 건강하더라. 동물들도 소금을 먹습니다. 육식 동물 같은 경우에는 채식 동물을 잡아서 피를 먹고 내장을 먹고 그리고 고기를 먹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소금의 섭취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살아가는 하나의 행위가 됩니다. 동물들도 먹습니다. 자연의 동물들이 소금을 먹지 않는다. 이런 거는 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좋은 비유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고혈압은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주로 원시인들을 비유로 많이 듭니다. 특정한 인디안족, 아프리카에 사는 부족들 이 정도쯤으로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을 이 박사님들이 비유를 하는데 어떻게 비유를 하느냐면 이 사람들은 소금을 거의 먹지 않아서 고혈압이 없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겨우 40에서 50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0이 넘습니다. 80이 넘는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듣고 그럼 해야 되느냐? 이것 또한 정말 맞지 않는 비유죠. 제가 일일이 그분들의 책자를 찾고 설명을 찾고 해서 하나하나 반박한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숟가락으로 먹여드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그분들의 이야기가 맞을 것 같으면 그분들의 권고안을 따르면 되는 거고, 또 소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서 나만의 지식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렇게 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소금이 뭐냐? 이분들이 소금이 뭔지를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소금이라는 거는 Na와 Cl의 화합물이죠. 이 Cl이라는 거는 염소를 말하는 거고 이건 나트륨을 말하는 건데 여기에 수십 종의 미네랄이 있는 겁니다. 이 박사분들이 이야기할 때는 이건 아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미네랄은. 그런데 주로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나트륨입니다. 나트륨 유해론이죠. 나트륨 유해론. 근데 이걸 이야기를 할 때 염소는 절대 이야기를 안 하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염소를 어디에서 얻습니까? 염소를 어디에서 얻습니까? 나트륨은 일반적인 채소에도 들어있고 우리가 먹는 곡류에도 일정 부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CL은 어디에서 얻느냐라는 거죠. CL이 함유된 음식,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CL이 함유된 음식이 뭘까요? CL, 이 염소입니다. 나트륨이 소금 한 알에 나트륨이 100개가 있으면 염소도 100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트륨을 줄이면 나트륨을 줄이는 게 아니죠. 소금의 섭취량을 줄이면 좋습니다. 나트륨이 줄죠. 그럼 염소도 따라 줄겠죠. 염소가 줄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왜 염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냐 말이죠. 소금이 나트륨입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소금은 나트륨이 아니다. 소금은 염소와 나트륨의 결합물이고 또 수십 종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적어도 미네랄은 이야기 안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염소를 왜 이야기를 안 하느냐고요. 중요하니까 있겠죠. 소금에. 염소는 우리 몸에 약 0.1% 존재하며 매우 중요한 다량 미네랄 중의 하나이며 남자 성인은 1.2g/kg이 필요하다. 나트륨과 함께 세포 외액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대표적인 음이온이며 인체 내에서 삼투압과 수분의 평형을 유지하며 혈장에 많이 존재한다. 세포 내 액체 이온 농도를 조절하거나 이온 전하를 중화하는 기능도 한다. 위에서 분비되는 염산은 염소가 주성분이며 음식물의 소화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화가 잘 되겠느냐 말이죠. 소화가. 싱겁게 먹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 소화불량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된다라는 분들 소금을 조금 줘보면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염소가 부족하면 위액의 산도가 저하되며 식욕 감퇴, 구갈, 입이 마르고 허약하고 성장장애, 발작 등의 증상이 올 수 있다.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미네랄. 이 염소. 염소는 어디에서 얻을 겁니까? 그러면 당뇨, 고혈압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당뇨, 약으로 당뇨 치료를 할 수 있습니까? 약을 먹고 당뇨가 나았다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운동을 하고 식이요법을 해서 당뇨를 나았다. 주로 당뇨, 혈당이 안 생기게끔 약 치료하고 유지하는 거죠. 고혈압, 심장 수축력을 감소시키거나 이뇨제를 쓰거나 혈관을 확장하거나 유지는 하는데 약을 먹고 고혈압이 나았다, 완치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약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약이라는 게, 약물 치료라는 게 현상 유지죠. 약이라는 것은 현상 유지다. 치료가 되는 게 아니죠.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뇨약 유지하는 겁니다. 근본 원인을 치료하지 않죠. 고혈압, 혈압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감기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이죠. 감기 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감기 약이라는 건, 바이러스에 대한 약이라는 건 없습니다. 세균 감염에 의한 거는 항생제가 약이 있죠. 이 바이러스라는 거는 그냥 DNA로 이루어져 있는 무형의 유령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감기에 걸려서 쓰는 약은 해열제, 진통제, 그리고 거담제 뭐 이런 거를 써서 일시적으로 약을 쓰니까 좋아졌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죠. 도움이 됩니다. 일정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머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기침은 나고 잠도 못 자는데 양약을 먹고 좀 편하게 잠을 자고 나면 우리 면역력이 이런 바이러스를 없애게 되죠. 그래서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약의 개념이라는, 우리를 치료한다라는 개념, 약이 우리를 치료할 것이다라는 것은 그저 상상에 불과합니다. 약. 저는 상식선에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소금 없이는 못 산다. 그러면 계속 토론하고 연구하고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우리 박사님들이 오해를 하고 알지 못하는 게 뭐냐면, 소금은 종류가 정말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발표된 논문들조차도 이 질에 따른, 소금의 종류에 따른 어떤 연구와 검증은 정말 초라할 정도로 우리가 시도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종류에 따른 검증을 너무 거치지 않았다. 그래서 종류에 따라서 우리 인체에 미치는 그 작용을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냥 소금을 NaCl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여러 종류의 소금이 지구상에는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소금 줄여라, 먹지 마라, 이렇게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런 검증작용, 이런 연구도 해야 되지만, 자, 소금 좋게 만들어서 먹자. 왜 이런 생각은 안 하냐 말이죠. 왜 이런 생각을 안 하느냐. 좋게 만들어 먹자. 방법은 없을까? 소금 연구에 집중적으로 돈을 써야 될 시점이다. 왜? 우리는 생활습관병, 예를 들어서 암이나 당뇨나 고혈압 등의 질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어떻게 하면 식습관을 바꾸느냐 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중요한 문제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소금이고, 소금에 대한 바른 견해를 정립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상식으로 여러분이 질 좋은 소금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